태국 은퇴 이민 3년차 생생 후기. 방콕에서 찾은 제2의 인생 일부. 결심. 58세. 나는 왜 태국행을 선택했나? 아빠, 정말 태국 가실 거예요?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2021년 가을, 저는 58세, 나이에 3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국민연금 월 120만 원.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전세로 살던 아파트 계약이 1년 후 만료 예정이었고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5억 원짜리 전세를 6억으로 올려달라는 것이었죠. 퇴직금 2억을 보태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렇다고 월세로 옮기자니 강남권에서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은 내야 했습니다. 제 연금 120만 원으로는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었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었습니다. 딸은 결혼해서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고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었으니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태국 은퇴, 이민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60대 부부가 방콕, 근교에서 월 1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영장 딸린 콘도에 살면서 주 3회 골프를 치고 매일 태국 마사지를 받는 모습. 처음에는 과장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하나둘 찾아보니 비슷한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태국의 생활비, 의료 시스템, 은퇴비자 제도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단 가보자.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2021년 12월, 저는 3주간 방콕을 답사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라 격리도 해야 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방콕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현대적인 인프라, 저렴한 물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잡았는데 방 2개짜리 콘도가 하루 3만 원이었습니다.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24시간 보안이 유지되는 곳이었죠. 한 달이면 90만 원. 서울의 월세 150만 원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식사는 더 놀라웠습니다. 길거리 음식은 한 끼에 2,000원, 일반 식당은 5,000원, 한식당도 8,000원이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일은 천국이었습니다. 망고 1kg 요 1,500원, 두리안 한 덩이 5,000원, 망고스틴 1쿠스 4,000원, 매일 신선한 열대 과일을 실컷 먹었습니다. 교통도 편리했습니다. BTS 고가철차와 MRT 지하철과 잘 연결되어 있고 택시는 기본 요금 7,200원에 1km당 4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랩 동남아 우버이를 쓰면 더 저렴했죠. 톡톡이나 오토바이 택시도 있어서 짧은 거리는 1,000원이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의료 시스템도 확인했습니다. 방콕에는 범룸랏, 사미티벳, B&H 같은 국제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시설은 한국 대학병원 수준이고 의사들은 영어가 능통했으며 비용은 한국보다 30-40% 저렴했습니다. 민간 건강보험도 월 8만 원 정도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3주 동안 방콕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수쿠밋, 실롬, 사톤, 아리, 온누 등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들을 답사했습니다. 한인타운인 수쿠밋소이, 삽구에 가보니 한식당, 한인마트, 카페, 병원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현지에 사는 한국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은퇴 후 이주한 분들, 사업하는 분들,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 모두들 태국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65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1년만 살아보려고 왔어요. 안 되면 돌아가려고. 근데 3개월 지나니까 한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월 80만 원으로 서울에서 300만 원 써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스트레스도 없고 매일이 휴가 같아요. 박 선생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온누 지역의 50평 콘도였는데 월세가 80만 원이었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도서관까지 갖춘 고급 콘도였죠. 서울 같으면 전세 10억은 되는 집이었습니다. 3주 답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설득하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찍어온 영상들을 보고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존중해 주었습니다. 2022년 4월, 저희 부부는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짐은 캐리어 4개가 전부였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은 모두 처분했습니다. 어차피 태국 콘도는 가구가 완비되어 있으니까요. 전세금 5억 중 1억은 한국에 예비비로 두고 4억을 태국으로 가져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다본 방콕의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불안함보다는 설렘이 컸습니다. 58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나이로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딱 맞는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우리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온누 지역의 데이베드룸 콘도였습니다. 월세 9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계약은 이미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끝낸 상태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감탄했습니다. 여보, 진짜 이 가격이 맞아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집인데 25층에 위치한 우리 집에서는 방콕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거실, 침실 2개, 화장실 2개, 주방, 발코니, 가구와 가전제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인터넷도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층에는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편의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발코니에서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심한 것 같아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봐요.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고민과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태국 생활 3년 차.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결심은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월 120만 원의 연금으로 서울에서는 꿈도 못 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실제로 얼마가 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2부. 정착 태국에서의 첫 6개월. 현실과 마주하다. 태국 생활 첫날은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고 창밖에서는 태국어가 들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처 시장을 탐험하러 나갔습니다. 온누 시장은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열대과일, 신선한 해산물, 채소, 고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가격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새우 1kg에 2,000원, 생선 한 마리 3,000원, 닭고기 1kg에 5,000원,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국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됐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산기로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죠. 시장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뭐라고 설명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첫날부터 언어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점심은 근처 태국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메뉴판에 사진이 있어서 주문은 할 수 있었습니다. 팟타이, 볶음면과 쏨땀 파파야 샐러드를 시켰는데 맛은 좋았지만 너무 매웠습니다. 아내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저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마이펫 맵지 않게 이라고 주문하면 된다는 것을. 오후에는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4월은 태국에서 가장 더운 달이었거든요. 낮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고 햇볕은 따가웠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이 더위를 어떻게 견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수쿠밋에 있는 한인타운으로 갔습니다. BTS를 타고 20분 거리였는데 역에서 내리자마자 한글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한식당, 노래방, PC방, 한인마트, 심지어 한의원까지 완전히 한국 동네 같았습니다. 저녁은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8,000원, 제육볶음 9,000원. 한국보다 조금 비쌌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한국인들을 만났는데 모두들 먼저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이 언제 오셨어요? 요디 사세요? 뭐 도움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만난 김 선생님은 태국 생활 5년 차였는데 자신의 연락처를 주며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한 달만 지나면 적응돼요. 힘든 일 있으면 한인회에 연락하세요. 다들 도와줍니다.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 주는 행정 처리로 바빴습니다. 은퇴 비자를 받기 위해 이민국에 갔습니다. 서류는 미리 준비해갔지만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은행 장호 증명서 80만 바트, 약 3,200만 원 이상,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 여권 사본 등등 대행업체를 통해서 처리했는데 수수료 30만 원을 내니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습니다. 은행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카시콘 은행에 갔는데 한국어 가능한 직원이 있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체크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 4억 중 3,200만 원은 비자용 계좌에 묶어두고 나머지는 생활비 계좌로 옮겼습니다. 휴대폰도 개통했습니다. AIS라는 통신사에서 유심을 사고 월 20GB 데이터에 무제한 통화가 15,000 원이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인터넷도 신청했는데 100mbps 속도에 월 25,000 원. 설치도 당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생활 패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건물, 피트니스에서 30분 운동하고 7시에 수영장에서 30분 수영했습니다. 8시에 집에 올라와 샤워하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빵, 과일, 커피. 오전에는 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유튜브와 앱으로 독학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태국어는 성조가 있어서 발음이 중요했지만 기본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인사말, 숫자, 방향, 음식 주문 등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배웠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었습니다. 태국 음식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부담스러웠지만 마이펫을 주문하면 맵지 않게 해주었고 코코네오스, 밀크가 들어간 음식은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특히 맛사만 커리, 그린 커리, 똠얌꿍은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주로 집에서 쉬었습니다. 날 시간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았습니다. 저녁 5시쯤 날이 조금 선선해지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야시장을 구경했습니다. 태국 사람들도 대부분 저녁 시간에 활동했습니다. 길거리가 활기차고 음식 노점들이 늘어서고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은 다양하게 먹었습니다. 월, 수, 금은 태국 음식, 화, 목은 한식, 주말에는 서양 음식이나 일식, 방콕에는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프렌치, 일본, 중국, 인도, 아랍 음식까지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스타와 와인을 먹어도 2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사미티벳 병원이라는 국제병원이었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대학병원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종합검진 패키지가 15만 원이었고 당일에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아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값은 한 달치에 8,000원.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친절했습니다. 건강보험도 가입했습니다. AX라는 보험사의 상품이었는데 60세 이하는 연간 개건 20만, 원이면 입원비 5천만, 바트 약 20억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자 보험보다 훨씬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었습니다. 넷째 주쯤 되니
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되었습니다. 더위도 견딜만 했고 음식도 익숙해졌고 간단한 태국어로 의사소통도 가능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와는 이제 친해져서 서로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태국어로는 안 되고 몸짓과 표정으로요. 한인 커뮤니티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입했는데 600명 넘는 한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맛집 정보, 병원 추천, 집 구하기, 비자 문제 등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정기 모임도 있었는데 10, 20명이 모여서 식사하고 수다 떨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시간의 여유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퇴직 후에도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사람들 만나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집값 걱정, 생활비 걱정, 자식들 걱정으로 잠을 설쳤는데 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고 여유가 있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수영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체중도 5kg 빠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이 그리운 것이었습니다. 특히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영상통화로 자주 했지만 직접 만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내도 가끔 우울해했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문화 차이였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여유롭고 느긋했습니다. 마이펜라이, 웬카나, 천천히가 입버릇이었죠. 수리기사를 부르면 내일 간다고 하고는 사흘 후에 왔고 택배는 예상 배송일보다 일주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점 마이펜라이 정신을 배워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계속 살 거예요. 아니면 한국 돌아갈 거예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계속 살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태국 생활이 궁금하신가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글에서 실제 생활비 내역, 추천 병원 리스트, 맛집 지도, 비자, 갱신 꿀팁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합니다. 구독자 전용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어요. 지금 구독하시고 태국 은퇴 이민의 모든 것을 알아가세요. 3부, 현실, 실제, 생활비와 일상의 모든 것. 3천자, 태국 생활 3년 차인 지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입니다. 인터넷에는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정보가 많아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저는 최근 1년간의 실제 지출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주거비 월 90만 원, 온누 지역 하베드룸 콘도입니다. 85제곱미터 약 26평의 가구 완비, 수영장, 피트니스, 사우나, 주차장 포함입니다. 25층 고층이라 전망도 좋고 BTS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라 교통도 편리합니다. 방콕 중심부인 수쿠밋이나 실롬이었다면 150만 원은 나갔을 겁니다. 전기수도 인터넷 월 10만 원. 태국은 전기세가 비싼 편입니다. 에어컨을 하루 10시간 이상 사용하면 월 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수도세는 1만 원 정도로 거의 무료 수준이고 인터넷은 100mbps에 월 3만 원입니다. 한국에 비하면 느리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식비 월 60만 원. 아침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합니다. 빵, 과일, 커피로 한 끼에 3,000원 정도입니다. 점심은 태국 식당에서 5,000원. 저녁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먹어도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주 2회는 한 식당에서 외식하는데 1인당 8,000, 10,000원 정도 듭니다. 과일은 정말 저렴합니다. 망고 1kg 2,500원, 파인애플 하나 500원, 용과 1kg 3,000원, 람부탄 1kg 2,000원. 매일 신선한 열대과일을 실컷 먹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치였던 것들이 여기서는 일상입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더 저렴합니다. 새우 1kg 12,000원, 생선 한 마리 3,000원, 닭고기 1kg 5,000원, 돼지고기 1kg에 8,000원, 채소는 한국의 30-40% 수준입니다. 주 1회 장을 보는데 3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교통비 월 8만 원. 저희는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합니다. BTS는 1회 1,500원 정도이고 택시는 기본 요금 1,200원에 캬미당 400원입니다. 그랩을 자주 쓰는데 5km 거리가 3,000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30, 40회 정도 외출하니 교통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의료비 월 15만 원. 저는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합니다. 3개월에 한 번 병원 가서 검사받고 약 처방받는데 진료비 5,000원, 약값 3개월치 40,000원 정도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2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월 10만 원을 더하면 총 12만 원입니다. 아내도 비슷한 수준이라 부부 합쳐 월 15만 원 정도 듭니다. 통신비 월 3만 원, 휴대폰 2대 합쳐서 월 3만 원입니다. 각각 20기가바이트 데이터에 무제한 통화가 되는데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인터넷 전화로 한국 통화도 자주 하는데 추가 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여가 문화생활 월 20만 원, 주 1회 타이 마사지 2시간 15,000원, 월 2회 영화 관람 8,000원, 월 1회 골프 그린피 60,000원, 가끔 근교 여행이나 고급 레스토랑 방문 등 했습니다. 태국은 여가 비용이 정말 저렴합니다. 방콕에서 2시간 거리인 파타야나 후아인 같은 해변, 도시로 주말 여행을 가도 숙박비 5만 원, 식비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기타 생활용품, 이발 등 월 5만 원, 세제, 화장지, 샴푸 등 생활용품은 한국과 비슷한 가격입니다. 빅시나 로터스 같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데 품질도 좋습니다. 이발은 한 번에 10,000원 정도입니다. 총 월 생활비 약 201만 원. 여기에 예비비를 더하면 월 220만 원 정도 듭니다. 저희는 국민연금 120만 원과 개인연금 80만 원을 합쳐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부족한 20만 원은 예금 이자로 충당하고 남는 돈은 저축하거나 한국 방문 비용으로 씁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최소 500만 원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26평 아파트 월세 20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식비 150만 원, 교통비 30만 원, 의료비 40만 원, 여가비 50만 원. 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일상의 하루, 태국에서의 전형적인 하루를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27층 피트니스로 갑니다. 러닝머신에서 30분 걷기 운동을 하고 아령으로 근력 운동을 20분 합니다. 창밖으로 방콕의 일출이 보이는데 매일 봐도 아름답습니다. 유밤시에는 1층 수영장으로 내려갑니다. 아침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대부분 저희 같은 외국인 은퇴자들입니다. 일본인, 중국인, 유럽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30분 수영하고 사우나에서 10분 쉬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8시에 샤워하고 아침을 먹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토스트, 과일, 커피, 발코니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방콕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광경을 여유롭게 바라봅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9시부터 11시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태국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봅니다. 한국 뉴스도 챙겨보고 가족들과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나눕니다. 손주들 사진이 오면 한참 들여다봅니다. 11시 반쯤 점심 먹으러 나갑니다.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좋아하는 태국 식당이 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제 저희 얼굴을 알아보고 먼저 인사합니다. 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제가 태국어로 주문합니다. 카오파무사이카이, 돼지고기 달걀, 볶음밥 주세요. 5분이면 음식이 나옵니다.
식사 후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을 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할아버지들이 태극권을 하고 젊은이들이 조깅을 합니다. 모두가 각자의 리듬대로 살아갑니다. 1시쯤 집으로 돌아와 낮잠을 잡니다. 한국에서는 낮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태국에 와서 배운 습관입니다. 에어컨을 틀고 2시간 정도 자면 오후가 훨씬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3시에 일어나 차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역사책을 주로 읽는데 시간 여유가 생기니 학창시절에 못 읽었던 책들을 읽게 됩니다. 아내는 발코니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드라마를 봅니다. 5시가 되면 날이 조금 선선해집니다. 외출 준비를 하고 BTS를 타고 시내로 나갑니다. 백화점을 구경하거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야시장을 돌아다닙니다. 방콕은 저녁이 되면 활기가 넘칩니다. 6급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은 한식이 먹고 싶어서 수크밋 한인타운으로 갑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시키고 한국 사람들과 옆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 언제 오셨어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납니다. 9시에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TV를 봅니다. 넷플릭스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11시쯤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가 평화롭고 여유롭게 흘러갑니다. 스트레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계절별 생활. 태국은 크게 건기 11월 2월, 더운 계절 3월 5월, 우기 6월 10월로 나뉩니다. 건기는 최고의 시즌입니다. 날씨가 선선하고 맑아서 매일 나들이 하기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서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더운 계절은 정말 덥습니다. 낮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때는 낮 시간에는 주로 실내에서 지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시원하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밖으로 나갑니다. 태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활합니다. 우기는 매일 비가 오지만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라 오후나 저녁에 1-2시간 쏟아붓고 그칩니다. 비 온 후에는 시원해져서 산책하기 좋습니다. 다만 길이 질퍽해지고 우산은 필수입니다. 건강관리. 태국에 와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매일 운동하고 수영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체중은 70kg에서 73kg로 줄었고 허리둘레도 5cm 감소했습니다. 혈압은 104/90에서 125/80으로 정상화되었습니다.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사세요 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치과도 정기적으로 갑니다.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 받는데 비용이 30,000원입니다. 한국의 절반 가격이죠. 치과 시설도 깨끗하고 의사도 실력이 좋습니다. 한국과의 연결. 가족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술 덕분에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가족 영상 통화를 합니다. 딸, 아들, 손주들과 1시간씩 이야기를 나눕니다. 연 1회는 한국을 방문합니다. 왕복 항공권이 50만 원 정도 하는데 프로모션 때 예약하면 30만 원에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머물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종합검진도 받고 친구들도 만납니다. 반대로 가족들이 태국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딸네 가족이 일주일간 다녀갔는데 손주들이 수영장에서 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 정말 좋아요 라는 말에 뿌듯했습니다. 커뮤니티 생활, 한인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히 합니다. 월 1회 등산 모임, 월 2회 골프 모임, 주 1회 태국어 스터디에 참여합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과 어울리니 외롭지 않습니다.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쿠밋에 한인교회가 있는데 매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후에는 다 같이 식사하며 교제합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봉사활동도 합니다. 월 1회 태국 고아원을 방문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 음식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한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삶의 보람을 줍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언어 장벽입니다. 3년을 살아도 태국어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본 회화는 가능하지만 복잡한 내용은 통역 앱에 의존해야 합니다. 문화 차이도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의 마이펜라이 정신은 좋지만 때로는 답답합니다. 수리기사가 약속 시간에 안 오거나 배달이 늦어지거나 행정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냥 웃고 넘깁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의료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일반적인 질병은 문제없지만 중증 질환이나 응급 상황에서는 한국만큼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있고 큰 병이 생기면 한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태국 생활에 만족합니다.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 이 세 가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58세에 새로운 도전을 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고 묻는다면 저는 더 일찍 왔어야 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50대 초반에 왔다면 10년을 더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독 권유 멘트 3. 태국 은퇴 이민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가요? 이 블로그는 3년차 실거주자가 운영하는 리얼 후기입니다. 4부 미래, 태국에서의 노후, 그리고 당신에게 전하는 조언. 태국 생활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61세인 저는 최소한 70세까지는 태국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후는 상황을 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장기 계획, 70세 이후에도 건강하다면 계속 태국에서 살 생각입니다. 다만 방콕 시내보다는 치앙마이나 후아인 같은 조용한 도시로 이주할 수도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공기가 좋고 생활비가 더 저렴하며 후아힌은 해변이 아름다워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좋습니다. 만약 건강이 악화되거나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소지와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저축한 돈으로 한국에서 요양시설 비용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저희는 매달 평균 2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한국에 둔 예비금 1억 원과 부동산, 자산을 합치면 노후 자금은 충분합니다. 재정관리, 태국에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하려면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소 1년치 생활비는 여유 자금으로 확보하세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국에 1억 원을 예비비로 두고 있고 태국 계좌에도 3천만 원을 항상 유지합니다. 둘째, 한국으로 돌아갈 비용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만약 적응이 안 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항공권, 짐 배송비, 한 달치 생활비 등을 합치면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환율 변동에 주의하세요. 태국 바트는 한국 원화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그래도 변동이 있습니다.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1바트당 35 내지 36원일 때 환전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데 보험이 없으면 큰 부담이 됩니다. 60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건강 유지, 태국에서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꾸준한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저의 건강관리 비결을 공유하겠습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아침 피트니스 30분, 수영 30분은 빠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3개월 정도 지나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개운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태국 음식이 맛있지만 매일 먹으면 짜고 기름집니다. 저는 일주일에 3, 4일은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먹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서 간단하게 조리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가 됩니다.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을 체크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요. 스트레스 관리도 합니다. 태국에 온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경제적 부담이 없고 날씨가 좋으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회생활 유지, 은퇴 후에도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합니다. 한인회 모임, 골프 모임, 등산 모임, 교회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과 어울리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외롭지 않습니다. 봉사활동도 의미가 있습니다. 태국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제게 큰 보람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삶의 활력소입니다. 취미생활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방콕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습니다. 아내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고 좋아합니다. 태국 은퇴 이민, 누구에게 맞을까?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국 은퇴 이민이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태국에 잘 적응하는 사람, 새로운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느린 템포를 즐길 수 있는 사람, 더운 날씨를 견딜 수 있는 사람,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 여유보다 시간적 여유를 중시하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작은 불편함을 유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태국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 한국식 편리함과 빠른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 깨끗함과 질서에 집착하는 사람, 한국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는 사람, 최신 의료 서비스가 항상 필요한 사람,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만나야 하는 사람, 한국 사회와의 연결이 필수적인 사람. 저는 운 좋게도 전제에 속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 중에는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간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단지 태국이 그분에게 맞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조언, 태국 은퇴 이민을 고민하신다면 다음 단계를 추천합니다. 1단계, 철저한 사전조사 1, 2개월,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실제 거주자들의 블로그나 유튜브를 봅니다. 생활비, 비자, 의료, 주거 등 모든 측면을 공부합니다. 한인 커뮤니티, 온라인 그룹에 가입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2단계, 당이 체류 1, 3개월, 관광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비앤비로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일상을 경험해봅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병원도 가보세요. 3단계, 재정계획 수립 1개월, 실제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예산을 씁니다.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 예비비까지 모든 항목을 포함합니다. 자신의 소득 연금, 이자, 배당 등으로 충당 가능한지 계산합니다. 최소 3, 5년치 생활비는 여유 자금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4단계, 가족과 충분한 대화 1, 2개월, 가족들의 동의와 지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과도 충분히 대화하세요. 걱정을 듣고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세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점진적 이주 6개월 1년,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옮기세요. 처음 6개월은 임시 거주로 시작하고 적응이 되면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한국의 집이나 자산은 바로 처분하지 말고 1년 정도 유지하면서 확신이 들 때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